장례식장 앞마당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나는 하얀 장미 한 다발을 가슴에 꼭 안고 아내 영정 앞에 선다. 예순이 넘은 내 손은 떨리고 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여보, 오늘도 꽃을 가져왔어요. 목소리가 떨린다. 영정 속 미숙이는 환하게 웃고 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다. 그때 미숙이는 정말 예뻤다.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는 특히나 더 그랬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벚꽃나무 아래서 웃던 모습. 내가 처음 프로포즈했던 그날이다. 주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모두들 슬퍼하고 있지만 나만큼은 아닐 거다. 아무도 나만큼 미숙이를 사랑하지는 못했을 테니까. 아빠, 이제 그만해요. 딸 수연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린다. 수연의 목소리도 울먹거린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장미꽃을 영정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다. 하얀 장미. 미숙이가 제일 좋아했던 꽃이다. 결혼 기념일마다, 생일마다, 그냥 평범한 날에도 늘 사다 주던 꽃. 미숙이는 그때마다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로맨틱해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은 달랐다. 미숙이는 내가 꽃을 가져다 줘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제 받은 꽃도, 오늘 받은 꽃도, 심지어 나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매일 꽃을 가져다 줬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 평생 당신에게만 꽃을 사다 주겠다던 그 약속 말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다. 빈 장례식장에 나와 수연만 남는다. 아빠, 엄마는 마지막에 아빠를 알아봤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다. 정말 충분하다. 미숙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을 불러준 것.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 아내에게 첫 만남을 연출해야 했던 그 시간들을.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져야 했던 그날들을. 알츠하이머입니다. 의사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돈다. 알츠하이머. 치매. 기억을 잃는 병. 미숙이가 나를 잊게 된다는 뜻이다. 진행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내 목소리가 떨린다. 환자분의 경우 조기 발병형이라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6개월 후부터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 고작 6개월 안에 미숙이가 나를 완전히 잊는다는 얘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이가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평생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하지만은 없어. 난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 그날 밤부터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미숙이와의 추억들을, 미숙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미숙이의 습관들을 모두 기록했다. 미숙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미숙이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싶었다. 첫 번째 증상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다. 결혼 30주년 기념일, 내가 장미꽃을 사들고 집에 왔을 때였다. 여보, 기념일이야. 장미꽃 좋아하지? 미숙이가 꽃을 받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기념일이요? 무슨 기념일인데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결혼 기념일을 잊다니. 3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그날을.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아, 그래요?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미숙이는 미안해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어색함이 숨어 있었다. 마치 진짜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그날 밤 미숙이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울었다. 시작된 거다. 미숙이가 우리를 잊어가기 시작한 거다. 다음 날부터 미숙이는 자꾸 물건을 잃어버렸다. 열쇠, 지갑, 안경. 그리고 가끔씩 나를 보며 물어봤다. 당신이 누구였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미숙이 특유의 장난기 있는 말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질문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다. 나야, 정호. 당신 남편. 아, 맞다. 미안해요. 하지만
미숙이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다.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담당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미숙이는 이제 나를 완전히 남으로 봤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다. 때로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요양병원 입원 첫날, 나는 하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미숙이 병실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미숙이가 침대에 앉아 나를 바라본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했다. 이렇게 말하니 오히려 편했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미숙이를 당황시킬 필요도 없었다. 그냥 정말로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하면 됐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호라고 해요. 미숙이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안미숙이에요. 예쁜 꽃이네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느낌이요. 미숙이가 꽃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숙이의 진짜 웃음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숙이는 늘 혼란스러워했고 불안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편안해 보였다. 차 한잔 하실래요? 미숙이가 물었다. 좋아요. 병실 작은 탁자에 앉아 차를 마셨다. 미숙이가 물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왠지 낯설지 않아요. 내 가슴이 뛰었다. 미숙이가 뭔가를 기억하는 걸까? 글쎄요.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당신과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날 나는 3시간을 미숙이와 함께 보냈다.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정말로 첫 만남처럼 설렜거든. 집에 돌아와서 수연이 물었다. 아빠 어떠셨어요? 좋았다. 정말 좋았어. 엄마가 아빠를 알아봤어요? 아니. 하지만 상관없어. 난 네 엄마와 새롭게 시작할 거야. 수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매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보니 알겠더라.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미숙이를 찾아갔다. 매일 꽃을 들고 매일 새롭게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안미숙이에요. 어제도 오셨던 분이죠? 어제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나도 거짓말을 했다. 미숙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도 기억하지 않는 척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어떤 날은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설탕 넣으시나요? 미숙이가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드세요? 저는 설탕 없이요 쓴 게 좋아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할게요. 사실 나는 평생 설탕을 넣어서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미숙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시고 싶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어떤 날은 병원 뒤뜰 정원을 산책했다. 꽃이 참 예쁘네요. 미숙이가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더 예뻐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미숙이가 수줍게 웃었다. 마치 20살 처녀처럼.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미숙이처럼. 어떤 날은 병실에서 책을 읽어줬다. 무슨 책을 좋아하세요? 내가 물었다. 동화책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나는 다음 날 동화책을 사들고 갔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미숙이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또 읽어주세요. 내일도 올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요.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남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매일 새롭게 자기소개를 하고 매일 새롭게 사랑을 고백해야 하니까. 하지만 나에게는 선물이었다. 매일 미숙이와 첫 만남을 갖는 것.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 것. 이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정우 씨, 이젠 그만하세요. 당신만 상처받잖아요. 처남이 말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모르는데 왜 계속 매달려요? 처제도 걱정했다. 당신도 새 인생을 시작하세요.
친구들도 조언했다. 하지만 난 대답했다. 아내가 날 잊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처음 사랑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사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미숙이가 나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나를 남처럼 대할 때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사랑이었다. 미숙이에 대한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다. 1년 후, 미숙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처음에는 그냥 날 못 알아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내가 다가가면 겁을 먹었다. 누구세요? 왜 자꾸 저한테 오세요? 미숙이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어르신, 환자분이 놀라시니까 조금 거리를 두세요. 나는 꽃다발을 꼭 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미안해요. 그냥 꽃을 드리고 싶어서요. 꽃은 저기 화분에 두세요. 환자분이 진정되면 전해드릴게요. 병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다. 유리창 너머로 미숙이가 보였다.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무서워하고 있었다. 내가 미숙이를 무서워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수연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아빠, 정말 그만하세요. 엄마도 아빠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난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지 않아요. 아빠 요즘 제대로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아빠도 아픈데 괜찮을 리가 없어요. 수연 말이 맞았다. 나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미숙이가 날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수연아, 네 엄마가 날 잊어도 괜찮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처음 사랑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게 사랑인가요? 수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말 일방적인 걸까? 내가 미숙이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정말 그만둘까? 미숙이를 놓아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꽃다발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미숙이가 날 무서워해도, 날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미숙이를 사랑해야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병원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미숙이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미숙이가 점심을 먹을 때, 산책을 할 때,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 그냥 지켜만 봤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매일 오시네요. 네. 아내를 보러 와요. 부인분이 어르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간호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이해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니까. 1년 6개월 후, 미숙이는 이제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가끔씩 중얼거리는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래도 매일 찾아갔다. 꽃을 들고 미숙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햇살이 따뜻해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야. 미숙이는 반응이 없었다. 그냥 멀거니 천장을 바라볼 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지. 당신이 영문학 책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말을 걸지 못하겠더라. 여전히 반응이 없다. 한 달 동안 도서관에서 당신을 지켜만 봤어.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지.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미숙이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인다. 나를 보는 건가? 당신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를 왜 이렇게 오래 지켜보셨어요? 라고 했어. 들켰구나 싶어서 얼굴이 빨개졌지. 미숙이가 고개를 돌린다. 나를 바라본다. 하지만 여전히 빈 눈이다. 간호사가 들어온다. 어르신, 오늘은 일찍 가세요. 환자분이 피곤해 하시네요.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죄송해요.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일어선다. 미숙이 손에 꽃을 쥐어준다. 내일 또 올게요. 미숙이는 꽃을 보고 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다.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복도에서 수연이 기다리고 있다. 아빠,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대요. 내 발걸음이 멈춘다. 얼마나? 길어야 몇 개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미숙이를 잃는다는 것. 정말로 영원히 이별해야 한다는 것. 수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당연하지. 마지막까지. 수연아, 난 네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 죽는 날까지도. 그날 밤 나는 미숙이와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꺼내봤다. 신혼여행 사진, 수연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 결혼기념일 사진들. 미숙이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이 추억들을 혼자 기억해야 한다는 게 슬펐다. 미숙이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2개월 후 미숙이는 이제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더 많아졌다.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있다. 나는 병실 옆 의자에서 하루 종일 지킨다. 꽃다발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다.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말해도 나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없을 때 미숙이가 깨면 어떡해? 내가 없을 때 미숙이가 나를 찾으면 어떡해? 물론 미숙이가 나를 찾을 리는 없다.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나 해서. 의사가 조용히 다가온다. 정호 씨,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 며칠. 미숙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계시는 게 좋겠어요. 수연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모였다. 모두들 미숙이를 둘러싸고 앉았다. 하지만 미숙이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할머니, 저예요. 지민이요. 손녀가 말했다. 미숙이는 반응이 없다. 엄마, 수연이에요. 딸이에요. 수연이 미숙이 손을 잡았다. 여전히 반응이 없다. 나는 미숙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미숙아, 나야. 정호야. 당신 남편. 미숙이가 살짝 눈을 떴다. 하지만 여전히 빈 눈이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집에 돌아갔다. 나만 병실에 남았다. 꽃다발을 꼭 쥐고 미숙이를 지켰다. 미숙아, 난 네가 나를 기억하기를 바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는데. 눈물이 흘렀다. 정말 많이 흘렸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부족했나? 더 잘해줄 걸 그랬나? 아니면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갈 걸 그랬나? 자책이 밀려왔다. 모든 게 내 탓 같았다. 새벽 3시, 미숙이가 갑자기 눈을 떴다. 흐릿하지만 나를 똑바로 보고 있다. 나는 놀라 일어선다. 미숙아. 미숙이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인다. 목소리는 실바람처럼 작다. 정호 씨, 내 심장이 멈출 것 같다. 미숙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미숙아, 나야, 정호야. 나는 미숙이 손을 잡는다. 차갑다. 너무 차갑다. 당신은?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미숙이가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2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2년 동안 기다렸던 말. 단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했던 그 말. 정말 기억해?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요. 당신을 보면. 미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고마워요. 매일 와줘서. 매일 왔다는 걸 기억해? 기억은 안 나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저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나는 미숙이 손에 입맞춤을 한다. 평생 사랑했어. 평생. 미숙이가 내 뺨에 손을 대준다. 차갑지만 따뜻하다. 꽃. 고마웠어요. 매일. 그 순간 심장박동 측정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다. 경고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진다. 간호사들이 뛰어온다. 어르신, 잠시 밖으로 나가세요. 나는 미숙이 손을 놓지 않는다. 조금만 더. 어르신.
간호사가 나를 억지로 밖으로 끌어낸다. 병실 문이 닫힌다. 의사들이 뛰어간다. 복도에서 나는 벽에 기대서서 기다린다. 꽃다발을 여전히 쥐고 있다.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수연과 가족들이 급히 달려온다. 아빠, 엄마는? 아직 안에 계셔. 우리는 모두 복도에서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병실 문이 열린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나온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병실로 뛰어들어간다. 미숙이가 평온하게 누워있다. 마치 깊게 잠든 것처럼. 미숙아. 나는 미숙이 손을 잡는다. 이제 정말 차갑다. 고마웠어.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불러줘서,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꽃다발을 미숙이 가슴에 올려놓는다. 하얀 장미. 미숙이가 제일 좋아했던 꽃. 약속 지켰지? 평생 당신에게만 꽃을 사다 주겠다던 그 약속. 수연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린다. 아빠, 엄마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럴까? 매일 새로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매일 첫 만남의 설렘을 느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수연 말이 맞았다. 미숙이는 매일 새로운 사랑을 받았다. 비록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순간은 행복했을 거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정말 끝인가? 미숙이와 나의 이야기가 정말 끝난 건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미숙이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 거다. 매일 처음 만났던 그 순간들과 함께. 장례식장. 마지막 날. 나는 하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영정 앞에 선다. 3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친척들, 친구들, 미숙이 옛 직장 동료들. 모두들 미숙이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만큼 미숙이를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다. 나만큼 미숙이를 그리워하지는 않을 거다. 여보,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영정 속 미숙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25살의 미숙이. 내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평생 기억할 테니까.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당신이 잊어버린 그 순간들까지도. 꽃다발을 영정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다. 매일 처음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2년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하기도 했어요.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수연이 내 곁에 선다. 아빠. 아빠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라고. 일방적이어도 상관없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랑은 기억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란다. 아빠는 후회 안 해요? 지난 2년이? 후회? 나는 잠시 생각한다. 정말 후회할까? 미숙이가 나를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아니야.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해. 감사해요? 나는 30년 동안 미숙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마지막 2년은 특별했어. 매일 처음 사랑에 빠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거든. 영정 속 미숙이를 바라본다. 사람들은 오래된 부부는 사랑이 식는다고 하잖아.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 마지막까지 첫사랑 같았지. 수연이 울고 있다. 엄마도 행복했을 거예요. 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기분이었을 테니까. 그래. 미숙이는 행복했을 거야. 장례식장이 점점 비워진다. 마지막에는 우리 가족만 남는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가자. 나는 영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본다. 미숙아, 사랑했어. 정말 많이. 한개월 후. 미숙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집인데 이제는 낯설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미숙이 몫의 아침도 차린다. 그러고 나서야 깨닫는다. 아, 미숙이가 없구나. 오늘도 꽃집에 들렀다. 하얀 장미 한 다발. 어르신, 오늘도 같은 꽃이세요? 꽃집 사장이 묻는다. 네. 같은 꽃으로요. 많이 그리우시나 봐요. 네. 많이 그립죠.
성모공원 묘지. 미숙이가 잠든 곳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묘석 앞에 꽃을 올려놓는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흩날린다. 병원에서는 매일 처음 만나는 기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이에요. 이상하죠? 묘석에 새겨진 미숙이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는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래요. 당신도 그러기를 바라나요? 바람만 대답할 뿐이다. 난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 없는 인생이 어떤 건지.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 미숙이는 밥을 참 맛있게 해줬는데. TV에서 드라마가 나온다. 로맨스 드라마.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다. 첫사랑은 항상 아름답죠. 여주인공이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럼 마지막 사랑은 어떨까? 마지막까지 첫사랑 같았던 사랑은?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미숙이와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다. 오늘 미숙이에게 꽃을 가져다 줬다. 미숙이는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미숙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매일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 미숙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지막 추억들을. 수연이 전화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먹었다. 거짓말 마세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조금 먹었어. 아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전문가한테. 난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아빠도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 나한테 무슨 치료가 필요하지? 난 아프지 않은데. 하지만 거울을 보니 알겠다. 나도 많이 늙었다. 2년 사이에 10살은 더 늙은 것 같다. 2개월 후 상담센터에 갔다. 수연이 워낙 조르는 바람에. 어떤 기분이세요? 상담사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허전해요. 부인분을 그리워하시는군요. 그리운 게 아니라 뭔가 빈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진 기분이에요. 지난 2년 동안 매일 병원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네.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니 힘들었다. 매일 미숙이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서워당하고.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기도 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하기도 했어요. 어떤 점이 행복하셨나요? 매일 새롭게 사랑할 수 있어서요. 사람들은 오래 사귄 연인이나 부부는 설렘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매일 첫 만남이었거든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외로워요. 미숙이에게 사랑을 줄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부인분께 사랑을 주는 것이 정호 씨에게는 삶의 이유였군요. 네. 그게 제 존재 이유였어요. 상담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내 존재 이유가 미숙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할까? 그날 밤 꿈을 꿨다. 미숙이가 나타나서 말했다. 당신 왜 그렇게 슬퍼해요? 당신이 없으니까 외로워. 바보예요. 나는 당신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 누가 그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들? 수연이, 손자, 손녀들, 그리고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한테요. 꿈에서 깨어났다. 미숙이 말이 맞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을 주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차례다. 다음 날 나는 성모요양병원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치매 환자분들 돌봄이요.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3개월 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라고 해요. 80세 할머니가 나를 바라본다. 미숙이처럼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다. 누구세요? 당신을 도와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할머니에게 꽃을 건넨다. 하얀 장미는 아니다. 노란 개나리. 할머니가 좋아한다고 들었다. 예쁜 꽃이네요. 당신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다. 미숙이와 똑같은 웃음이다. 옆 병실에서는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신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 정호라고 합니다.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러 왔어요. 이야기? 네. 옛날 이야기든 오늘 이야기든 할아버지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다. 당신도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떠올리며 들려주셨다. 고맙네. 오랜만에 옛날 생각을 해봤어. 저도 고마워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 수연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 아빠,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엄마 생각은 안 나세요? 나. 많이 나.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 왜요? 네 엄마가 내게 가르쳐 준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거든. 무엇을요? 매일 새롭게 사랑하는 법을. 수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아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연아, 사랑은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야.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 네 엄마가 그걸 가르쳐 줬어. 어떻게요? 2년 동안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듯 사랑했거든. 그러면서 깨달았어. 사랑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미숙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 마지막에 큰 선물을 줘서. 사진 속 미숙이가 웃고 있다. 6개월 후 나는 이제 요양병원의 정식 자원봉사자가 됐다. 매주 3일 치매 환자분들을 돌본다. 오늘은 새로 입원하신 할머니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무서워하며 뒷걸음질 친다. 누구세요? 왜 저한테 와요? 미숙이와 똑같은 반응이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다. 미숙이가 생각나서. 하지만 이제는 익숙하다. 저는 정호라고 해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친구요? 네.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연다. 꽃을 가져오셨네요. 당신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할머니는 옛날에 선생님이셨다고 한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다고 하신다. 아이들이 참 예뻤어요. 하나하나 다 기억나는데. 이상해요. 제 아들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괜찮아요.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으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오늘도 3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할머니 외에도 할아버지 2분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들 가족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남아있다. 집에 돌아와서 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아, 나 괜찮아. 갑자기 왜요? 그냥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서. 아빠, 많이 좋아지셨어요.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래? 네. 엄마가 보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날 밤 미숙이 사진 앞에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당신이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 사진 속 미숙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랑은 기억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였어. 1년 후, 오늘은 미숙이 기일이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아침 일찍 꽃집에 들렀다. 하얀 장미 한 다발. 언제나처럼. 어르신,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봐요. 평소보다 더 좋은 꽃으로 골라주세요. 꽃집 사장이 말한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성모공원 묘지. 미숙이 무덤 앞에는 이미 수연과 가족들이 와 있다. 아빠, 왔구나. 오늘도 똑같은 꽃이네요. 미숙이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꽃을 무덤 앞에 올려놓는다. 1년 동안 수백 번 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다. 여보, 1년이 됐어요. 당신 없이 1년을 살았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린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한테 사랑을 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요. 손자 지민이가 다가온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실 거야. 마음으로는.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하셨어요? 오래 사랑한 게 아니야. 매일 새롭게 사랑한 거지. 무슨 뜻이에요? 지민아, 사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매일 선택하는 거야. 오늘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지. 어려워요. 지금은 어려워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한다. 오늘은 수연 가족이 온다. 미숙이 기일이니까 함께 보내자고 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이 부엌에 들어온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네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으로 차려줄 거야. 된장찌개, 북어구이, 나물무침. 미숙이가 제일 좋아했던 메뉴다. 아빠가 요리를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너희 엄마 없이 살면서 배웠지.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식사하면서 미숙이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들이 각자 기억하는 미숙이의 모습들을. 엄마는 정말 다정하셨어요. 수연이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웃으셨어요. 지민이가 말했다. 할머니 손이 참 따뜻했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나는 마지막에 말했다. 내 엄마는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야. 마지막까지도.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다.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이제 이곳의 단골이 됐다. 환자분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나를 안다. 정호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간호사가 인사한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할머니 병실이다. 80세, 중증 치매. 가족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정호라고 해요. 친구 데려왔어요. 할머니가 웃는다. 매일 같은 인사를 나누지만 할머니에게는 늘 처음이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본다. 정말 좋아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산책요? 저도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함께 가요. 휠체어에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 뒤뜰로 나간다. 코스모스가 만발했다. 꽃이 참 예쁘네요. 할머니가 더 예뻐요. 호호, 이 나이에 무슨 예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예쁘면 얼굴도 예뻐 보여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는다. 미숙이처럼.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박할아버지 병실이다. 75세,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온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누구지? 정호입니다. 어제도 뵀는데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어제가 언제지? 괜찮아요. 오늘 새롭게 인사드려요. 할아버지와 체스를 둔다. 할아버지는 체스를 잘 두신다. 기억은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다. 참 잘 두시네요. 그런가?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상관없어요. 지금 잘 두시면 되죠. 체스를 두면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선생님이셨다고 한다. 수학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어요. 하나하나 이해할 때마다 뿌듯했거든요. 지금도 가르치고 계세요. 뭘요? 저한테 체스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웃는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이 할머니 병실이다. 78세, 혈관성 치매.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온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다. 그냥 멀거니 창밖을 바라본다. 오늘 꽃을 가져왔어요. 할머니에게 분홍 장미를 건넨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예쁘네요. 할머니가 더 예뻐요. 할머니가 꽃을 받아든다. 한참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린다.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할머니를 안아드린다. 미숙이를 안던 것처럼.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1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젊은 남자가 계산대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응, 오늘도 못 가겠어. 일이 너무 많아서. 알겠어. 내일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쉰다. 손님 힘드세요? 내가 물었다. 아, 네.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자주 못 가뵈어서요. 치매세요? 네. 저를 못 알아보세요. 가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나는 잠시 멈췄다.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소용없지 않아요. 네. 할머니가 기억 못하셔도 당신이 가면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를 모르는데. 모르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매일 새로운 손자를 만나는 기분이실 테니까. 젊은 남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제 아내도 치매였어요. 2년 동안 매일 병원에 다녔죠. 그러셨군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요? 매일 새롭게 사랑할 수 있어서요.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로맨틱한 시간이었어요. 젊은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사랑하면 되니까요.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습니다. 내일 당장 할머니께 가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다. 오늘은 기분이 특히 좋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 때문에. TV에서 뉴스가 나온다.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100만 명. 100만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 모두들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거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나처럼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면 어떨까? 다음 날 지역 치매 지원센터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강연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강연이세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강연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요. 경험이요? 네. 제 아내가 치매였거든요. 2년 동안 돌본 경험이 있어요. 일주일 후 첫 강연이 시작됐다. 20명 정도의 치매 환자 가족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정호라고 합니다. 모두들 지친 표정이다. 나도 예전에 저런 표정이었다. 제 아내는 2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공감하는 눈빛이다. 하지만 저는 그 2년이 결혼 생활 30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몇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왜냐하면 매일 새롭게 사랑할 수 있었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더 컸거든요. 힘든 것보다 저는 요즘 남편을 보기가 힘들어요. 저를 못 알아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한 게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남편분이 당신을 잊어도 당신이 남편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저는 2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성이 눈물을 흘린다. 한번 해보세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 미숙이 사진 앞에 앉는다. 여보, 오늘 강연했어. 20명 정도 왔는데 모두들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있더라. 사진 속 미숙이가 웃고 있다.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을 나눠줬어. 기억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핸드폰이 울린다. 수연이다. 아빠, 강연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음에도 하실 거예요? 응. 계속 할 거야. 네 엄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거야.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본다. 별이 밝다. 미숙이가 별을 좋아했다. 소원을 빌 때마다 별을 바라보곤 했다. 여보, 저기 저 별 보여? 예전에 당신이 소원 빌던 그 별 말이야.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린다. 오늘 소원을 빌어볼게. 우리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기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미숙이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미숙아, 당신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어.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당신이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 당신이 가르쳐준 진짜 사랑을 전파하면 되는 거였어.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매일 새롭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라는 걸. 고마워, 미숙아.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눠줄 거야. 영원히 사랑해. 정호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진다. 미숙이가 옆에 있는 것 같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다. 내일도 병원에 가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져다 줄 꽃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끝내 단 한 번의 기적을 얻었다. 미숙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을 불러준 것. 그리고 더 큰 기적은 그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일 잊혀져도 매일 처음처럼 고백한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요양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실까요? 매일 처음처럼 사랑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첫날의 설렘을 간직한다.